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카페 블루스카이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출근길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최고급 수트를 입고 맨 앞에 서 있는 남자였다. 강도윤 40세. 강도윤 그룹의 CEO이자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었다. 그의 회사는 최근 5년 연속 성장률 1위를 기록했고 그의 자산은 수조 원에 달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는 카페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승인되지 않네요. 바리스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카드를 다시 내밀었다.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바리스타는 다시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됩니다. 도윤의 뒤로 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다른 카드들을 꺼내 시도했지만 모두 같은 결과였다. 도윤은 처음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완전한 무력감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네요. 도윤이 마침내 인정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들려왔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이 뒤를 돌아보자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6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들고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낼 수 있어요.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아이에게 쏠렸다.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으로 고급 커피를 사려는 부자 아저씨를 돕겠다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도윤은 한순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아이의 눈, 특별한 초록색 눈동자가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다. 그 눈은 7년 전 사라진 그의 전 아내 윤서연의 눈과 똑같았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도윤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 돈은 네가 가지고 있어. 하지만 엄마가 슬퍼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슬퍼 보여요. 그 순간 카페 직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오늘 결제해 드릴게요, 사장님. 다음에 오시면 갚으시면 됩니다. 도윤은 고맙다고 말하며 커피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 어린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 이름이 뭐니? 도윤이 물었다. 이수민이에요. 소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수민. 그와 서연이 아이가 태어나면 지어주기로 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서연이 임신 7개월째에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들은 이미 태어날 딸의 이름을 수민으로 정해놓은 상태였다. 네, 엄마는 어디 계시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일하러 갔어요. 저는 학교 가는 길이에요. 오늘은 착한 일을 해서 제 용돈으로 케이크를 사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도윤은 바로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바리스타에게 건넸다. 이 어린이에게 원하는 케이크를 주세요. 그리고 거스름 돈은 다 그 아이에게 주세요. 수민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도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격동치고 있었다. 이 아이가 혹시 그의 딸일까? 초록색 눈동자 같은 이름, 나이까지 우연이기에는 너무 많은 일치점이었다. 수민아, 내 엄마는 어디서 일하시니? 도윤이 다시 물었다. 명동에 있는 행복한 식당이요. 엄마는 거기서 요리사예요. 도윤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기억했다. 그는 수민에게 학교에 늦지 않게 가라고 말한 뒤 카페를 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7년 동안 그는 서연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우연히 만난 한 어린 소녀가 그의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다. 도윤은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동에 있는 행복한 식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봐. 특히 그곳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에 대해서. 그는 차에 올라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이 갑자기 사라진 그날, 그는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행복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서연은 그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다. 미안해요, 도윤 씨.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제발 저를 찾지 마세요. 그 짧은 편지는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 도윤은 경찰에 신고했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서연은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흔적도 없었다. 몇 년 후 그는 법적으로 그녀의 실종을 선언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와 그들의 아이를 향한 의문과 그리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 아침 그 어린 소녀를 만난 후 도윤의 오랜 상처가 다시 열렸다. 그는 이제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도윤은 비서가 이미 행복한 식당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 식당은 5년 전에 문을 열었고 주인은 최은희라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요리사로도 일하고 있었다. 최은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있나? 도윤이 물었다. 아직 많지 않습니다. 비서가 대답했다. 그녀는 5년 전 서울로 이사 왔고 그전에는 부산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활동도 거의 없고 공개된 정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점심 식사를 그 식당에서 하기로 일정을 잡아줘. 비서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도윤의 지시를 따랐다. 몇 시간 후 도윤은 명동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행복한 식당 앞에 서 있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은 외관이었지만 문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다.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증거였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벽에는 수민으로 보이는 어린 소녀의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 속에서 수민은 항상 밝게 웃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종업원이 도윤을 맞이했다. 혼자 오셨나요? 네, 도윤이 대답했다. 혹시 주방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음식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종업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향했다. 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펴보았다. 이 작은 식당에서 그가 7년 동안 찾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몇 분 후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 주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윤은 즉시 알아보았다. 그녀는 최은희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지현, 서연의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다. 지현 역시 서연이 사라진 날 함께 사라졌던 사람이었다. 지현 씨, 도윤이 천천히 일어섰다.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지현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마치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왜 여기 오셨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아침 한 어린 소녀를 만났어요. 초록색 눈을 가진 소녀요. 도윤이 말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수민이었고 이 식당에서 엄마가 일한다고 했어요. 지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냥 가주세요. 제발요. 아니요, 이번에는 안 돼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7년 동안 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지현은 떨리는 손으로 주방으로 향하는 문을 가리켰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손님들이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현을 따라 주방 뒤쪽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 벽에도 수민의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도 있었다. 그 아이가 내 딸인가요? 도윤이 곧바로 물었다. 지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민이는 당신과 서연의 딸이에요.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근처의 의자에 앉아야 했다. 서연은 어디 있나요? 지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도윤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는 항상 서연이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를 바랐다. 심지어 그를 떠났더라도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았다. 어떻게, 언제,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수민이를 낳다가요. 지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건 긴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왜 서연이 나를 떠났는지, 왜 당신이 내 딸을 키우고 있는지, 왜 7년 동안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지현은 시계를 보았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곧 점심 손님들이 많이 올 시간이에요. 오늘 저녁 식당 문을 닫은 후에 다시 와주세요.
그때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도윤은 불만족스러웠지만 이해했다. 그는 일어서서 지현을 바라보았다. 저녁에 다시 올게요. 하지만 도망치지 마세요. 이번에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치지 않을게요. 이제는 모든 것을 알려드릴 때가 왔어요. 도윤은 사무실을 나와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는 확신했다. 수미는 그의 딸이었다. 그가 7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이였다. 그리고 오늘 저녁 그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채 올라타며 수민의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꺼내 보았다. 카페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초록색 눈동자, 서연을 닮은 작은 코 그리고 그의 입술. 수민은 분명 그와 서연의 딸이었다. 기다려 수민아, 도윤이 작게 속삭였다. 아빠가 이제 너를 찾았어. 도윤은 그날 회사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민과 지현, 그리고 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7년 동안 자신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다. 그리고 서연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오후 내내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러갔다. 마침내 저녁 7시가 되자 그는 바로 차를 몰아 명동으로 향했다. 행복한 식당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도윤이 문을 두드리자 지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수민이는 이미 잠들었어요. 도윤은 안으로 들어섰다. 식당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주방 뒤 작은 사무실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앉으세요. 지현이 의자를 가리켰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도윤은 의자에 앉았다. 7년이나 기다렸어요. 몇 시간 더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요. 도윤이 대답했다. 서연이 왜 갑자기 나를 떠났는지부터. 지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건 서연이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도윤 씨. 끝까지요.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왜? 서연이의 아버지 때문이에요. 지현이 말을 이었다. 박상민 의원, 그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상민 의원,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자 현재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였다. 상민 의원이 어떻게 서연을 떠나게 했죠? 도윤이 물었다. 지현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다. 그는 서연이에게 당신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그녀와 아이를 해칠 수 있다고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는 모든 증거를 조작했어요. 가짜 사진들, 당신이 다른 여자들과 있는 모습, 심지어는 당신이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짜 경찰 보고서까지요. 서연이는 임신 중이었고 호르몬 때문에 감정적으로 불안정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 약점을 이용했죠. 도윤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왜 그는 그런 짓을? 권력과 통제죠. 지현이 대답했다. 상민 의원은 항상 서연이의 삶을 통제하려 했어요. 당신과의 결혼은 그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첫 번째 일이었죠. 그는 그걸 용납할 수 없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의미가 있었다. 그와 서연이 만났을 때 서연은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들은 몰래 데이트를 했고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그 후 상민 의원은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서연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 하지만 왜 당신이 서연과 함께 사라졌죠? 도윤이 물었다. 지현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는 서연이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녀가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어떻게 늦었다는 거죠?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지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서연이가 출산 중에 합병증을 겪었어요. 우리는 시골 병원에 있었고 그곳의 의료시설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우리를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저에게 수민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당신에게 전해달라고요. 지현은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봉투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도윤은 즉시 서연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편지를 열었다. 사랑하는 도윤에게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들어갈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먼저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하고 당신을 떠난 것,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당신에게서 숨긴 것 모두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준 증거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당신은 항상 나를 사랑했고 절대로 해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딸 수민이는 당신을 닮았어요. 그녀의 눈은 제 눈을 닮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당신이에요. 그녀는 강하고 영리하고 용감할 거예요. 딱 당신처럼요.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수민이를 아버지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나를 어렸을 때부터 통제했고 심지어는 저에게 손을 댔어요. 저는 그가 수민이에게도 같은 짓을 할까봐 두려워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현이 수민이를 돌볼 거예요. 그녀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이자 자매와 같은 존재예요. 당신이 수민이를 찾게 되면 지현을 믿어주세요. 그녀는 항상 수민이의 최선을 위해 행동했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수민이를 통해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서연 올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 동안의 의문과 고통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거짓말 때문에 그를 떠났던 것이다. 이 편지를 왜 이제서야 나에게 주는 거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현은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어요. 상민 의원은 강력한 인물이에요. 그가 수민이를 데려갈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우리는 숨어 살았어요. 이름을 바꾸고 계속 이사를 다니고.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우리를 믿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도윤은 이해했다. 그는 화가 나고 상처받았지만 지현이 수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연이 말한 해는 무슨 뜻이죠? 상민 의원이 서연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윤이 물었다. 지현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서연이가 직접 말해야 할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여기 없으니 제가 말해야겠죠. 상민 의원은 서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학대했어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도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자신의 딸을 성적으로 학대했어요. 서연이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녀에게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죠. 그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당신을 만났고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도윤은 분노로 떨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요? 그는 감옥에 가야 해요? 어째 증거가 없어요? 지현이 말했다. 서연이는 그 모든 일을 비밀로 간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여기 없어요. 알아요? 도윤이 말을 끊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상민 의원이 수민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지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문제예요. 저는 최근에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어제 이것을 받았어요. 그녀는 또 다른 편지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그것은 공식적인 통지서였다.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보낸 것으로 수민의 양육권과 관련된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누군가 신고했어요. 제가 수민이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가 가짜 신원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요. 이런 일은 상민 의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는 우리를 찾아냈어요.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어떻게 당신들을 찾았지요? 지현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연히 또는 그의 정보망을 통해서? 중요한 건 이제 그가 수민이를 데려가려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민은 내 딸이에요. 내가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를 통해서요. 하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현이 말했다.
상민 의원은 강력한 인물이에요. 그는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잃어버린 손녀를 찾은 영웅적인 할아버지라는 이야기요. 그는 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계획이에요. 도윤은 그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맞서 싸워야 해요. 하지만 먼저 내 딸을 만나고 싶어요, 제대로요. 지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에 오세요. 수민이는 학교에 가기 전에 여기서 아침을 먹어요. 그때 당신을 소개해 드릴게요. 도윤은 동의했다. 고마워요, 지현 씨. 모든 것을 말해줘서요. 당신도 알 권리가 있었어요. 지현이 대답했다. 그리고 수민이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특히 지금 같은 때예요. 도윤은 일어섰다. 내일 아침에 봐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수민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요. 지현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다. 도윤은 식당을 나와 차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는 목표가 있었다. 그의 딸을 보호하고 서연해 학대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수민에게 그녀가 항상 원했던 가족을 제공하는 것. 차에 탄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 변호사님,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행복한 식당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찼다. 오늘 그는 처음으로 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눌 것이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수민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수민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초록색 눈이 반짝였다. 아, 카페 아저씨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기억하고 있구나. 네, 아저씨가 제 케이크 사주셨잖아요. 수민이 활짝 웃었다. 그 순간 지현이 주방에서 나왔다. 수민아, 이분은 강도윤 씨야. 엄마의 오랜 친구셔. 수민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강도윤 아저씨. 도윤은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안녕, 수민아. 너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지현은 도윤에게 자리를 권했다. 앉으세요. 아침 드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요. 그럼 같이 먹어요. 지현이 말했다. 수민이는 김치 볶음밥을 좋아해요. 도윤은 수민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정말 서연을 닮았다. 같은 초록색 눈, 같은 작은 코, 같은 미소. 하지만 그녀의 턱선과 이마는 도윤을 닮았다. 수민아, 학교는 어때? 도윤이 물었다. 재밌어요. 수민이 활기차게 대답했다. 저는 미술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아요. 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나. 너의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수민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여기요. 도윤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있었다. 동물, 사람, 풍경, 6살 아이의 그림치고는 꽤 인상적이었다. 와, 정말 잘 그렸구나. 도윤이 감탄했다. 리온 정말 재능이 있어. 수민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저한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도윤은 지현을 바라보았다. 지현은 수민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수민아,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할 거니? 도윤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보통은 엄마가 일할 때 여기서 숙제해요. 도윤은 지현과 눈을 마주쳤다. 지현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내가 너를 데리러 와서 놀이공원에 데려가도 될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수민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롯데월드요? 도윤은 웃었다. 그래, 롯데월드. 네가 가고 싶다면. 가고 싶어요. 수민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가도 돼요? 지현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도윤 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수민은 흥분해서 자리에서 뛰어올랐다. 야호, 롯데월드에 갈 거야. 도윤은 딸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것이 바로 그가 7년 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다. 그의 딸의 성장, 그녀의 웃음, 그녀의 작은 승리들. 그럼 약속이다. 도윤이 말했다. 오후 3시에 학교 앞에서 만나자.
수민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요. 그때 지현이 시계를 보았다. 수민아, 이제 학교에 갈 시간이야. 가방 챙겼니?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네. 그녀는 도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히 계세요, 강아저씨. 오후에 봐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안녕 수민아,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 수민이 나간 후 도윤과 지현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도윤이 마침내 말했다.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그래요.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에요. 서연이도 그랬죠.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현 씨, 내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우리는 계획이 있어요. 지현은 도윤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의 계획은 대담했지만 효과적일 수 있었다.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수민의 양육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도윤이 설명했다. 상민 의원이 그들에게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이 발견할 주요 문제는 당신이 수민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과 당신의 신원이 가짜라는 거죠. 지현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들이 수민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민 의원이 임시 양육권을 신청할 거예요. 그는 수민의 할아버지니까요. 도윤이 계속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DNA 검사를 통해 수민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증명하고 양육권을 신청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7년 동안 수민의 삶에 없었어요. 지현이 지적했다. 법원은 그것을 고려할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내 변호사가 제안한 것은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정말 극단적인 제안이었다. 무엇인가요? 지현이 물었다.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도윤이 마침내 말했다. 지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법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에요. 도윤이 설명했다. 나는 수민의 생물학적 아버지고 당신은 그녀를 7년 동안 키웠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법원은 수민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길 거예요. 상민 의원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해도 두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깨뜨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현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거의 알지도 못해요. 나도 알아요. 도윤이 인정했다. 이건 단지 법적인 보호를 위한 결혼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해결되면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민을 보호할 방법이에요. 지현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도윤을 거의 알지 못했지만 서연은 항상 그를 신뢰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수민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지현이 마침내 말했다. 이건 큰 결정이에요. 도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동보호 서비스는 이미 조사를 시작했고 상민 의원은 움직이고 있어요. 모사 알겠어요. 지현이 대답했다. 오늘 저녁에 답을 드릴게요. 도윤은 일어섰다. 좋아요. 그럼 오늘 오후에 수민을 데리러 갈게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이야기해요. 지현은 도윤이 떠난 후 식당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7년 동안 수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이제 그녀는 또 다른 큰 희생을 해야 할까? 낯선 남자와 결혼하는 것? 하지만 도윤은 완전히 낯선 사람은 아니었다. 서연은 항상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얼마나 그가 친절하고 사려 깊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현은 주방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다. 오늘은 점심 손님들이 많을 것이다. 그녀는 일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도윤은 회사로 돌아와 가장 중요한 회의를 취소했다. 그는 오늘 오후에 딸과 시간을 보낼 것이다. 7년 동안 놓친 시간을 하루에 만회할 수는 없지만 그는 시작하고 싶었다. 그는 비서에게 롯데월드 VIP 티켓을 예약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장난감 가게에서 가장 큰 곰 인형을 주문했다. 그는 수민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모든 여자아이들은 곰 인형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오후 3시 도윤은 수민의 초등학교 앞에 도착했다. 그는 고급 스포츠카 대신 좀 더 가족 친화적인 SUV를 선택했다. 학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곧 수민을 발견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수민아, 도윤이 손을 흔들었다. 수민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도윤을 발견하고 밝게 웃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도윤에게 달려왔다. 강 아저씨, 정말 오셨네요. 그녀가 기쁘게 외쳤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수민은 흥분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우리 정말 롯데월드에 가는 거예요? 그럼 도윤이 대답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모든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 수민은 기쁨에 찬 비명을 질렀다. 도윤은 그녀를 차로 안내했다. 뒷좌석에는 거대한 곰 인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수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너를 위한 선물이야. 도윤이 대답했다. 마음에 드니? 수민은 곰 인형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네, 정말 커요.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까요? 도윤은 웃었다. 네가 정하면 돼. 수민이 생각에 잠겼다. 도도라고 할래요. 강도윤 아저씨처럼요. 도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도도라, 좋은 이름이네. 그들은 롯데월드로 향했다. 도중에 수민은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도윤은 그녀의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는 딸의 삶에 대해 가능한 한만이 알고 싶었다. 롯데월드에 도착하자 수민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이전에도 이곳에 와본 적이 있다고 했지만 그때는 대부분의 놀이기구를 타기에 너무 어렸었다. 이제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먼저 뭘 타고 싶니? 도윤이 물었다. 저기요. 수민이 회전목마를 가리켰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가자. 그들은 회전목마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스릴 있는 놀이기구로 옮겨갔다. 수민은 용감했다. 그녀는 도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모험적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롤러코스터도 타고 싶어 했지만 키 제한 때문에 탈 수 없었다. 다음에 올 때는 내가 더 커서 롤러코스터도 탈 수 있을 거예요. 수민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도윤은 웃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와야겠네. 약속하시는 거예요? 수민이 물었다. 도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우리는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거야. 그들은 계속해서 놀이기구를 타고 게임을 하고 간식을 먹었다. 도윤은 수민이 무엇을 원하든 다 사주었다. 그는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수민은 도윤에게 물었다. 강 아저씨, 아저씨는 가족이 있어요? 도윤은 잠시 놀랐다. 부모님은 계시지만 멀리 살고 계셔. 그리고 나는 결혼한 적이 있었어. 아내는 어디 있어요? 수민이 순진하게 물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 수민의 표정이 슬퍼졌다. 저도 진짜 엄마가 없어요. 지현 이모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도윤은 놀랐다. 너는 알고 있구나.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모가 제게 말해줬어요. 제 진짜 엄마는 저를 낳다가 하늘나라로 갔대요. 하지만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대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서연이 그들의 딸을 한 번이라도 안아볼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내 진짜 아빠에 대해서는 뭐라고 들었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잘 모르겠어요. 이모는 그가 멀리 있다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래요.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지금 수민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이것은 지현과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었다. 수민아, 도윤이 말했다. 쌀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줄래? 수민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다릴 수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놀이공원을 즐겼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수민을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메뉴가 있는 곳이었다. 여기 정말 멋져요. 수민이 감탄했다. 이모랑은 이런 곳에 안 와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내 이모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녀는 너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어.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모는 저를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저도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해요.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의 딸은 이미 어린 나이에 책임감과 감사함을 알고 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도윤은 수민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어떻게 공부를 좋아했는지,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수민은 모든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다.
아저씨는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수민이 말했다. 저도 커서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도윤은 웃었다. 넌 이미 아주 특별한 아이야, 수민아. 네가 무엇이 되든 난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수민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식당 위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지현이 문을 열었다. 엄마, 수민이 흥분해서 외쳤다. 정말 재밌었어요. 롯데월드에서 모든 놀이기구를 탔어요. 그리고 강 아저씨가 저에게 이 큰 고민형도 사줬어요. 이름은 도도예요. 지현은 미소를 지었다. 와, 정말 즐거운 하루였구나. 이제 손을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해. 내일 학교에 가야 하잖아. 수민은 도윤에게 뛰어가 그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강 아저씨. 정말 재밌었어요. 도윤은 딸을 안아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도 정말 즐거웠어, 수민아. 또 만나자. 수민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달려갔다. 지현과 도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어땠어요? 지현이 물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도윤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해요. 지현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래요. 그녀는 항상 그랬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생각해 보셨나요? 내 제안에 대해서요. 지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네, 그리고 동의합니다. 수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약속드려요. 당신과 수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오직 수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혼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면 우리는 이혼할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모든 것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요. 그리고 지현이 계속했다. 수민에게 당신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할지는 우리가 함께 결정해요. 그녀는 이미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도윤은 동의했다. 당연히요. 수민의 감정이 가장 중요해요. 지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럼 언제 결혼할까요? 가능한 한 빨리요. 도윤이 대답했다. 아동보호 서비스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요. 내일 모든 서류를 준비할게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내일 봐요. 도윤은 작별 인사를 하고 아파트를 나왔다. 그는 차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은 단 이틀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딸을 찾았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법적인 보호를 위한 결혼일 뿐이지만 그래도 큰 변화였다. 하지만 도윤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수민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의 학대자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것이다. 그것이 그가 서연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모든 법적 서류를 준비했다. 결혼 신청서, 수민의 양육권 신청서, 그리고 DNA 검사 요청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다. 결혼식은 내일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시청 결혼식이 될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리고 상민 의원은요? 정 변호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의 변호사들이 가정법원에 수민의 임시 양육권을 신청했어요. 그들은 지현 씨가 불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는 그보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정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결혼하고 바로 DNA 검사를 진행할게요.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강력한 법적 입지를 갖게 될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님. 그는 사무실을 나와 바로 지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청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지현의 목소리는 조금 긴장되어 있었다. 네, 괜찮아요. 수민은 어떻게 해요? 학교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이 제안했다. 아직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요. 지현은 동의했다. 네, 그게 좋겠어요.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가 계획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는 수민을 위해 어떤 희생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서울의 다른 곳에서는 박상민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 손녀는 어디 있지? 그가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찾았습니다. 의원님, 그의 비서가 대답했다. 그녀는 김지현이라는 여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도윤이 그들을 찾았습니다. 상민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다. 강도윤? 그 자식이 어떻게... 그들이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비서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수민이 자신의 딸임을 알고 있습니다. 상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아이는 내 손녀야. 내 피와 살이야. 그리고 나는 그녀를 되찾을 거야. 이미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하지만 강도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김지현과 결혼할 계획입니다. 뭐라고? 상민이 소리쳤다. 그걸 막아야 해.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들이 결혼하면 법원은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상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스쳤다. 그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언론을 통해 이 이야기를 퍼뜨려 잃어버린 손녀를 찾은 영웅적인 할아버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는 지금 이것은 완벽한 홍보가 될 거야.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상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지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 그녀의 약점, 그녀의 비밀, 모든 것을 우리는 그녀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 네, 의원님. 비서가 대답했다. 상민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내 딸은 내게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그녀의 딸이 내게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할 거야. 그의 눈에는 위험한 결의가 빛났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민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도윤을 파멸시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정장을 입고 시청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늘 그는 거의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시청에 도착하자 지현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인사했다. 긴장되시나요? 지현은 가볍게 웃었다. 네, 조금요. 결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도윤도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하지만 수민을 위한 거니까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민을 위해서예요. 그들은 함께 결혼 등록 사무소로 들어갔다. 정 변호사와 지현의 친구 한 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절차는 간단했다. 서류에 서명하고 간단한 맹세를 하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30분 만에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축하합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DNA 검사 결과는 3일 안에 나올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님. 결혼식이 끝난 후 도윤은 지현에게 물었다. 점심 같이 할까요? 우리가 이제 부부니까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그래요, 좋아요. 그들은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자리에 앉은 후 도윤이 물었다. 지현 씨는 어떻게 서연을 만났나요? 지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대학 동기였어요. 같은 과였죠. 처음부터 친했어요. 서연이는 특별했어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서연은 항상 웃고 있었지만 때로는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아버지 때문이었죠. 지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이는 대학에 오기 전까지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와서도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그녀를 감시했어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군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하지만 서연이는 당신을 만난 후 변했어요. 더 행복해졌고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녀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도윤 씨.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그녀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럼 수민에게는 언제 말해줄까요? 도윤이 마침내 물었다. 제가 그녀의 아버지라는 것을요.
지현은 생각에 잠겼다.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결혼했다는 사실부터 말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요. 도윤은 동의했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수민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조심해야죠. 그리고 지현이 계속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해요. 아동보호 서비스가 방문할 때 우리가 정말 가족처럼 보여야 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제 집은 너무 커요. 수민이 거기서 편안하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파트도 너무 작고 새 집을 구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현은 놀란 표정이었다. 새 집이요? 그건 너무 괜찮아요. 도윤이 말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수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곳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지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수민이 학교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요? 물론이죠. 도윤이 동의했다. 오늘 부동산에 연락해서 알아볼게요.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 변호사였다. 도윤 씨 뉴스 보셨어요? 정 변호사의 목소리는 긴급했다. 아니요, 무슨 일이죠? 도윤이 물었다. 상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는 잃어버린 손녀를 찾았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당신이 그의 딸을 해쳤다고 암시하고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정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해요. 도윤은 전화를 끊고 지현을 바라보았다. 상민 의원이 언론의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바로 정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해요. 지현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수민은 어떡하죠? 학교에 있는데.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 데려와야 해요. 상민 의원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들은 서둘러 레스토랑을 나와 수민의 학교로 향했다. 도윤은 운전하는 동안 뉴스를 들었다. 상민 의원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왔다.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제 손녀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7년 전 제 딸은 비극적인 사고로 저희 곁을 떠났고 그녀의 남편인 강도윤은 그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후 제 손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를 찾았고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분노로 떨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서연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그녀를 해치지 않았어요. 지현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거예요. 학교에 도착하자 그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교실에 도착했을 때 수민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이미 다른 분이 데려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그분이 수민이의 할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적절한 신분증을 보여주셨고 수민이도 그분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도윤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민 의원이 수민을 데려갔어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진정하세요, 도윤 씨. 정 변호사가 말했다. 이것은 법적 분쟁이에요. 상민 의원은 수민의 법적 할아버지이고 아직 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가 손녀를 만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도윤이 소리쳤다. 그는 서연을 학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을 유지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정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는 긴급 보호 명령을 신청할 거예요. 그리고 상민 의원의 거짓말에 대응할 준비를 할 거예요. 도윤은 전화를 끊고 지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내 아이. 그녀가 속삭였다. 그가 내 아이를 데려갔어. 도윤은 지현을 안아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민을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상민 의원은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들은 서둘러 정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TV에서 상민 의원과 수민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상민 의원은 수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민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다. 저는 제 손녀와 재회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상민 의원이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이제 안전하게 제 보호 아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위선자 정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긴급 보호 명령을 신청할 거예요. 그리고 상민 의원의 과거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어떤 증거요? 도윤이 물었다. 서연 씨의 의료 기록이요. 정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응급실을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심리 상담사를 찾아냈어요. 그녀는 상담 중에 아버지의 학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해요. 지현은 놀란 표정이었다. 서연이가 상담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녀는 당신과 결혼한 후에 시작했어요. 정 변호사가 도윤에게 말했다. 아마도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항상 강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이 증거들이 상민 의원을 법정에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지현이 물었다. 정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입니다. 특히 서연 씨의 편지와 함께라면요. 하지만 우리는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해요. 무엇이요? 도윤이 물었다. 상민 의원의 현재 행동에 대한 증거요. 정 변호사가 말했다. 그가 어떻게 수민을 조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요. 도윤은 생각에 잠겼다. 그럼 우리는 그를 감시해야 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 변호사가 말했다. 제 조사관들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법원에서 그를 만날 거예요. 긴급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지현은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동안 수민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는 낯선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녀는 겁에 질려 있을 거예요. 도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딸이 지금 어떤 느낌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도윤이 물었다. 지금 당장 수민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하지만 내일 청문회에서 판사가 임시 면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참아야 해요. 도윤과 지현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현이 물었다. 오늘 밤은 쉬세요. 정 변호사가 조언했다. 내일은 힘든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강해야 해요. 수민을 위해서. 도윤은 지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우리 집에 가서 쉬는 게 어떨까요? 혼자 있기 싫으실 것 같아서요. 지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마워요. 그들은 함께 도윤의 집으로 향했다.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넓고 럭셔리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 같았다. 여기서 혼자 사세요? 지현이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연이 떠난 후로요. 사실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주로 회사에 있거나 출장을 다니거나. 지현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도윤과 서연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 그랬어요. 수민이 그녀를 많이 닮았어요. 지현은 도윤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서연을 정말 사랑했군요. 도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민을 통해 그녀의 일부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지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행운이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도윤 씨. 도윤은 놀란 표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거의 서로를 알지 못하는데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행동을 봤어요. 당신은 수민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수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까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동맹자라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모두 수민을 사랑했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배고프세요? 도윤이 물었다. 뭔가 요리해 드릴까요? 지현은 놀란 표정이었다. 요리할 줄 아세요? 도윤은 웃었다. 몇 가지는요.
서연이 가르쳐줬어요. 지현도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같이 요리할까요? 저도 꽤 잘하거든요.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향했다. 요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서연과 수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현은 수민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녀의 첫 걸음마, 첫 말, 첫 날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도윤은 모든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그는 딸의 삶에서 놓친 모든 순간들을 알고 싶었다. 수민이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어요. 지현이 말했다. 그녀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했죠. 왜 하늘은 파란색인지, 왜 비가 내리는지, 왜 사람들은 슬퍼하는지.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서연을 닮았네요. 그녀도 항상 모든 것에 대해 질문했어요. 트남. 그리고 수민이는 정말 친절해요. 지현이 계속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그래서 카페에서 당신을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보내. 그래요. 지현이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되찾을 거예요. 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반드시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들은 서로의 어린 시절, 꿈,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항상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도윤이 물었다.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거든요. 하지만 수민이를 키우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요리로 식당을 열게 된 거죠. 아직도 글을 쓰세요? 도윤이 물었다. 지현은 미소를 지었다. 가끔요, 주로 밤에 수민이가 잠든 후에 언젠가는 소설을 출판하고 싶어요. 그럼 요리사보다 작가가 되고 싶으신 거네요. 도윤이 말했다. 지현은 어깨를 으쓱했다. 둘 다요. 저는 요리하는 것도 정말 좋아해요.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창작이니까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당신은요? 지현이 물었다. 항상 사업가가 되고 싶으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실 저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셨고 결국 그의 바람대로 했죠. 피아노를 치세요? 지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수민이도 피아노를 좋아해요.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레슨을 받게 해주지 못했지만 그녀는 항상 배우고 싶어 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저기 피아노가 있어요. 그는 거실 한쪽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가리켰다. 수민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지현이 미소를 지었다. 도윤도 미소를 지었지만 곧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지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수민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요. 지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제 딸이에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래왔어요. 도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것을 존중해요.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수민의 삶에서 당신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현은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요, 도윤 씨.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법적 동맹자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수민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 내일은 그들에게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상민 의원과 법정에서 맞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수민의 미래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도윤은 수민의 사진을 보며 잠이 들었다. 그는 꿈속에서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우리 딸을 지켜줘, 도윤 씨. 그녀는 우리의 사랑의 증거예요. 도윤은 꿈속에서 대답했다. 약속해요, 서연아. 내 목숨을 걸고 지킬게요. 다음 날 아침 도윤과 지현은 일찍 일어나 법원으로 향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민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법원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상민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잃어버린 손녀를 찾은 영웅적인 할아버지와 그녀를 되찾으려는 아버지 사이의 갈등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준비되셨나요? 정 변호사가 법원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법정으로 들어가자 상민 의원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수민이 앉아 있었다. 수민은 도윤과 지현을 보자 눈이 커졌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상민 의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엄마, 강아저씨, 수민이 외쳤다. 지현은 눈물을 참으며 수민에게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수민아. 곧 함께할 거야. 상민 의원은 차가운 눈으로 도윤을 노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다. 판사가 입장하고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수민 양의 임시 양육권에 관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박상민 의원 측에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의원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수민 양은 박상민 의원의 외손녀입니다. 그녀의 어머니인 박서연 씨는 7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이수민 양은 김지현이라는 여성에 의해 불법적으로 데려가졌습니다. 김지현은 이수민 양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으며 가짜 신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최근 강도윤과 갑작스럽게 결혼했는데 이는 명백히 양육권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 행동입니다. 도윤은 분노로 떨었지만 정 변호사가 그의 팔을 잡아 진정시켰다. 또한 상민 의원의 변호사가 계속했다. 강도윤은 7년 동안 이수민 양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아버지로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진정한 부성애가 아닌 다른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박상민 의원은 이수민 양의 유일한 혈연 관계 가족으로 그녀에게 안정적인 가정과 최고의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민 의원의 변호사가 자리에 앉자 정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판사님, 정 변호사가 시작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먼저 강도윤은 이수민 양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DNA 검사를 이미 진행 중이며 결과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둘째, 김지현은 박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박서연의 유언에 따라 이수민 양을 키워왔습니다. 그녀는 7년 동안 이수민 양에게 사랑과 안정을 제공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박서연이 왜 강도윤과 박상민 의원으로부터 도망쳤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박서연은 아버지인 박상민 의원의 학대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도 같은 학대를 받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법정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상민 의원은 분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변호사가 그를 진정시켰다. 이는 심각한 주장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판사님, 정 변호사가 대답했다. 우리는 박서연의 의료 기록, 그녀의 심리 상담사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박서연이 직접 쓴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학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연의 편지 4본을 판사에게 제출했다. 판사는 편지를 읽으며 표정이 심각해졌다. 또한 정 변호사가 계속했다. 우리는 박상민 의원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손녀를 찾은 영웅적인 할아버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동정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의원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판사님. 이는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대답했다. 우리는 박상민 의원의 캠프 내부에서 나온 전략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 문서도 판사에게 제출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가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수민 양의 복지입니다. 그녀는 7년 동안 김지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강도윤도 그녀의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수민 양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박상민 의원은 이수민 양을 단지 정치적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수민 양이 그녀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임시 양육권이 강도윤과 김지현에게 주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정 변호사가 자리에 앉자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수민 양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판사가 마침내 말했다. 수민은 놀란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이수민 양.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그저 네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말하면 돼.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엄마가 누구니? 판사가 물었다. 수민은 지현을 가리켰다. 저기 계신 분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요. 그리고 네 아버지는? 판사가 다시 물었다. 수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저는 아빠가 없어요. 하지만 강 아저씨가 저를 롯데월드에 데려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판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이수민 양. 그리고 나서 판사는 양측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 사건의 복잡성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결정은 항상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는 이수민 양이 그녀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양육권은 강도윤과 김지현에게 주어집니다. 지현과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상민 의원은 분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가 소리쳤다. 그들은 내 손녀를 납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녀를 데려가게 된다고요? 박상민 의원,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임시 결정일 뿐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심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무례한 행동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민 의원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뭔가를 속삭인 후 냉정을 되찾았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하지만 적어도 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박상민 의원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동안 이수민 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감독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윤과 지현은 이 결정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결과였다. 그럼 이수민 양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수민은 기쁜 표정으로 지현에게 달려갔다. Tasty Town TV에서 엄마 지현은 수민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수민아, 이제 집에 가자. 도윤도 수민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었다. 안녕, 수민아. 수민은 도윤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안녕하세요, 강아저씨. 그들은 함께 법정을 나왔다. 하지만 밖에는 여전히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도윤 씨,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다. 김지현 씨, 정말 박서연의 친구였습니까? 왜 7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다. 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수민 양의 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서둘러 준비된 채 올랐다. 수민은 창밖으로 기자들을 구경하며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다. 왜 저 사람들이 우리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수민이 물었다. 도윤과 지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수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건 지현이 시작했다가 망설였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일을 해 도윤이 대신 대답했다. 그리고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니까 그들이 내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거야. 수민은 그 설명에 만족한 듯 웃었다. 저는 특별한가요? 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야. 차가 도윤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지현은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모든 상황을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천천히요. 오늘은 그냥 그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우리가 좀 더 진정되면 그때 이야기해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좋아요. 도윤의 집에 도착하자 수민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살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당분간은 그래, 지연이 대답했다. 어때, 마음에 드니?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커요.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커요. 도윤은 웃었다. 네가 좋아하는 방을 골라도 돼. 내일은 내 물건들을 가져오고 방을 꾸미자. 수미는 기쁜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 피아노를 발견했다. 와, 진짜 피아노예요. 그녀가 흥분해서 외쳤다. 도윤은 수민에게 다가가 피아노 옆에 앉았다.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고 싶니? 수민의 눈이 반짝였다.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도윤이 말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곧 멋진 곡을 연주할 수 있을 거야. 수민은 기쁨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도윤 옆에 앉아 그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도윤은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서연을 위해 작곡한 곡이었다. 예뻐요, 수민이 말했다. 이 노래 이름이 뭐예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서연의 노래야. 네 엄마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야. 수민의 눈이 커졌다. 제 진짜 엄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진짜 엄마.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수민은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초록색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강 아저씨는 제 진짜 엄마를 알았어요. 도윤은 지현을 바라보았다. 지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다. 수민아, 도윤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진짜 엄마를 알았어. 사실 나는 네 아빠야. 수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요?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너와 네 엄마를 7년 동안 찾아다녔어. 그리고 드디어 너를 찾았어. 수민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도윤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다. 아빠! 그녀가 외쳤다. 도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딸을 안고 흐느꼈다. 7년 동안의 기다림, 7년 동안의 고통이 마침내 끝난 것 같았다. 지현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민이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기뻤다. 그리고 도윤이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럼 이모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수민이 도윤에게 물었다. 도윤은 지현을 바라보았다. 지현, 엄마는 너를 7년 동안 키워왔어. 그녀는 내 진짜 엄마가 없는 동안 너를 돌봐주셨어. 그래서 그녀는 내 두 번째 엄마야. 그리고 지금은 지현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우리 셋이 함께 가족이 되었어. 아빠, 엄마, 그리고 너. 수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밝게 웃었다. 저는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있네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아요. 도윤과 지현은 웃었다. 수민의 순수한 기쁨은 전염성이 있었다. 그래, 네가 정말 특별한 아이라고 했잖아. 도윤이 말했다. 수민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그럼 할아버지는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데려간 이유는 뭐예요? 도윤과 지현은 다시 한번 시선을 교환했다. 이것은 더 어려운 질문이었다. 할아버지는 도윤이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그는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는 때로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해. 그는 나쁜 사람이에요? 수민이 물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그는 도윤이 말하기 시작했지만 지현이 그를 중단시켰다. 그는 복잡한 사람이야, 수민아, 지현이 말했다. 모든 사람들처럼 그에게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를 지킬 거야.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았다. 배고파요, 수민이 갑자기 말했다. 도윤과 지현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심각한 대화 후에 수민의 단순한 요구는 상쾌한 변화였다. 그럼 뭘 먹고 싶니? 도윤이 물었다. 피자. 수민이 즉시 대답했다. 피자라. 도윤이 웃었다. 좋아, 피자를 시키자.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민은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도윤은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는 딸의 삶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고 싶었다. 식사 후 그들은 수민이 잘 방을 준비했다. 도윤은 자신의 침실 옆에 있는 손님방을 수민에게 주었다. 그것은 아직 아이 방처럼 꾸며져 있지 않았지만 수민은 그것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내일 내 물건들을 가져오고 방을 꾸미자 도윤이 제안했다. 네가 원하는 색으로 벽을 칠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울 수 있어. 수미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분홍색으로 해도 돼요? 도윤은 웃었다.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어떤 색이든 가능해. 지현은 수민이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아직 일부 옷만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내일 가져올 예정이었다. 엄마, 수민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었다. 우리 정말 여기서 살 거예요? 지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당분간은 어때, 좋니?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가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 집은 정말 커요. 지현은 웃었다. 그래, 정말 크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아빠는 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았어요? 수민이 물었다. 지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건 복잡한 이야기야. 수민아. 아빠는 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숨어 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왜 숨어 있었어요? 수민이 계속 물었다. 그건 지현이 말하기 시작했지만 도윤이 방에 들어왔다. 내일 더 이야기하자. 도윤이 말했다. 지금은 늦었고 네가 잠을 자야 할 시간이야. 수민은 조금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도윤은 수민의 침대 옆에 앉았다. 자장가를 불러줄까? 수민의 눈이 반짝였다. 네. 도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수민은 곧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 노래가 끝나자 도윤은 수민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잘 자, 우리 딸. 잘 자요, 아빠. 수민이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윤과 지현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들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네요. 지현이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현이 상기시켰다. 상민 의원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수민을 위해서. 지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 수민을 위해서.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민이 제가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때요? 괜찮으세요? 지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에요. 7년 동안 수민은 제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생겼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요. 도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항상 어려워요.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제가 수민의 삶에 들어왔다고 해서 당신의 역할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그녀를 키울 수 있어요. 지현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네요. 도윤도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지현 씨.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결혼은 처음에는 단지 법적 보호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무언가 더 깊은 것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늦었네요, 지현이 마침내 말했다. 우리도 자야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도 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들은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도윤의 집에는 여러 개의 침실이 있었다. 그는 지현에게 자신의 침실 맞은편에 있는 방을 보여주었다. 편안하게 쉬세요, 도윤이 말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지현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고마워요, 도윤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고마워요, 지현 씨.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그들은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둘 다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오늘의 사건들과 내일 다가올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딸을 되찾은 기쁨과 상민 의원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걱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안녕하세요, 지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뒤를 돌아보았다. 지현은 아직 잠옷 차림이었고 그녀의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지현이 말했다. 수민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금 확인했어요. 아직 깊이 자고 있더라고요. 지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항상 늦잠을 자요. 주말에는 특히요. 도윤은 지현에게 커피를 건네며 웃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어머니가 항상 저를 깨우기 위해 고생하셨죠. 그들은 함께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비춰들었다. 어제 밤에 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도윤이 말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대요. 지현의 눈이 커졌다. 그래요? 결과는요? 예상대로예요. 도윤이 대답했다. 99.999% 확률로 제가 수민의 아버지예요. 정 변호사가 이미 법원에 결과를 제출했어요. 지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이제 상민 의원은 더 이상 수민의 양육권을 주장할 명분이 없어요. 하지만 그가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아직도 수민의 할아버지이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어요. 도윤은 자신의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해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지현은 놀란 표정이었다. 기자회견이요 보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민 의원은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이제 우리가 진실을 말할 차례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과 수민은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홀로 할 거예요. 지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상민 의원은 강력한 적이에요. 도윤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그의 학대로부터 도망쳤고 그 결과로 저는 7년 동안 딸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때예요. 지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맞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상민 의원은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 말했다. 정 변호사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서연의 의료 기록, 심리 상담사의 증언 그리고 서연의 편지를 공개할 거예요. 상민 의원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숨길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수민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직 졸린 표정이었고 곰 인형을 안고 있었다. 안녕 수민아. 지현이 따뜻하게 인사했다. 잘 잤니?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현에게 다가가 안겼다. 네 엄마. 하지만 배고파요. 도윤은 웃었다. 그럼 아침 먹자. 뭐 먹고 싶니? 팬케이크. 수민이 즉시 대답했다. 도윤과 지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좋아. 팬케이크를 만들자. 도윤이 말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도윤은 팬케이크 반죽을 만들고 지현은 과일을 자르고 수민은 테이블을 차렸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아침을 먹으면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민아, 오늘 우리가 내 물건들을 가지러 옛날 집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같이 갈래?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인형들과 책들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리고 도도도 데려와야 해요. 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도도? 아저씨가 사준 곰인형이요. 지현이 설명했다. 수민이가 이름을 도도라고 지었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아, 그렇구나. 물론 도도도 데려와야지. 아침 식사 후 그들은 함께 지현과 수민의 옛 아파트로 향했다. 작은 아파트는 도윤의 집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지만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여기서 살았어요? 도윤이 물었다.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5년 동안이요. 그전에는 더 작은 곳에 살았어요.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수민의 그림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책장에는 동화책과 요리책이 나란히 있었다. 그것은 작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다. 수민아, 내 방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으자. 지현이 말했다. 아빠가 도와줄 거야. 수민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도윤을 이끌었다. 방은 분홍색 벽지로 꾸며져 있었고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장난감으로 가득 찬 상자가 있었다. 이게 제 방이에요. 수민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작지만 저는 좋아해요. 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예쁜 방이구나. 우리 새 집에서도 내 방을 이렇게 꾸밀 수 있어. 그들은 수민의 옷, 장난감, 책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도윤은 딸이 각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즐거웠다. 그녀가 좋아하는 책, 가장 소중한 인형, 학교에서 만든 미술 작품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웠지만 이제 그는 그것들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이건 뭐니? 도윤이 작은 사진첩을 발견하고 물었다. 그건 제 사진첩이에요. 수민이 대답했다. 엄마가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의 사진들이 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갓 태어난 수민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 옆에는 지친 표정이지만 행복해 보이는 지현이 수민을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도윤은 페이지를 넘겼다. 수민의 첫 생일, 첫 걸음마, 첫 이빨.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 모든 순간들을 놓쳤다. 아빠, 왜 울어요? 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수민아. 그냥 네가 아기였을 때 보지 못해서 조금 슬픈 거야. 수민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우리는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도윤은 감동받아 딸을 안았다. 고마워, 수민아. 내 말이 맞아. 이제 우리는 함께 있어. 그들이 수민의 물건들을 모으는 동안 지현은 부엌에서 자신의 중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요리책, 특별한 식기들, 그리고 몇 가지 개인적인 소지품들을 상자에 담았다. 모든 것을 채 실은 후 그들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지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그녀의 감정을 이해했다. 이곳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어요. 식당도 그대로 두고요. 지현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식당은 그건 제 꿈이었어요. 그럼 계속 운영하세요. 도윤이 제안했다. 우리가 새 집을 구한다면 식당 근처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계속 일할 수 있게요. 지현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도윤 씨. 그들은 함께 아파트를 나와 도윤의 집으로 돌아왔다. 수민은 흥분해서 자신의 물건들을 새 방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윤과 지현은 그녀를 도왔고 곧 방은 더 아늑하고 개인적인 공간이 되었다. 색깔은 내일 바꿀게. 도윤이 약속했다. 분홍색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수민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아빠. 도윤은 딸이 그를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후에 도윤은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정 변호사가 준비한 성명서를 검토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지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예요. 조심하세요, 지현이 말했다. 상민 의원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그는 수민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빠는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올게. 곧 돌아올게.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빠. 저는 엄마랑 방 꾸미기 계속할 거예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돌아오면 보여줘. 그는 집을 나와 회사 건물로 향했다. 기자회견은 그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마음이었다. 이것은 그가 서연과 수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정 변호사가 도윤을 맞이했다. 준비되셨나요? 정 변호사가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작합시다. 그들은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들어갔다. 도윤은 단상에 섰고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지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도윤입니다. 그가 시작했다. 오늘 저는 제 딸 이수민과 관련된 최근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다. 7년 전 제 아내 박서연은 임신 7개월 상태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우연히 제 딸 수민을 만났고 그녀가 서연의 친구 김지현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박상민 의원은 자신이
잃어버린 손녀를 찾은 영웅적인 할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저를 아내의 실종과 연관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완전히 다릅니다. 도윤은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박서연이 제게 남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그녀는 아버지인 박상민 의원의 학대로부터 도망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도 같은 학대를 받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다. 또한 우리는 박서연의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여러 차례 의심스러운 부상으로 병원을 방문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심리상담사는 서연이 아버지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았다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박상민 의원은 자신의 딸을 학대했고 이제는 손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김지현은 법적으로 결혼했고 DNA 검사를 통해 제가 수민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민에게 안전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자들은 즉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강도윤 씨, 박상민 의원이 그의 딸을 학대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네, 도윤이 대답했다. 서연의 의료 기록, 심리상담사의 증언, 그리고 그녀가 직접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김지현 씨는 왜 7년 동안 숨어 있었나요? 그녀는 서연의 부탁에 따라 수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도윤이 설명했다. 서연은 그녀의 아버지가 수민을 찾아내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우려는 정확했습니다. 박상민 의원이 수민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씨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도윤은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대답했다. 그녀는 수민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합병증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시골 병원에 있었고 적절한 의료시설이 부족했습니다. 박상민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수민의 안전과 행복입니다. 도윤이 대답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계속되었다. 도윤은 모든 질문에 차분하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그는 감정적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서연과 수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때때로 목소리가 떨렸다. 마침내 정 변호사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것으로 오늘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과 정 변호사는 회견장을 빠져나왔다. 비서실로 들어가자마자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현이었다. 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수민이가 사라졌어요. 도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잠시 화장실에 갔었어요. 지현이 흐느끼며 말했다. 돌아왔을 때 수민이가 없었어요. 집안을 모두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도윤은 공포에 질렸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는 전화를 끊고 정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상민 의원이 수민을 데려갔어요. 정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아요? 직감이에요. 도윤이 말했다. 기자회견 동안 그가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명성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정 변호사가 말했다. 지현이 이미 하고 있어요. 도윤이 대답했다. 하지만 상민 의원은 영향력이 커요. 경찰이 그를 쉽게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직접 그를 찾아가야 해요. 어디로요? 정 변호사가 물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의 개인 별장이요. 서연이 언젠가 그곳에 대해 말한 적이 있어요. 양평에 있는 별장이요. 그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으로 가곤 했대요. 확실한가요? 정 변호사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단서예요. 도윤이 말했다. 저는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갈 거예요. 혼자 가는 건 위험해요. 정 변호사가 경고했다. 경찰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어요. 그가 수민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찾기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지금 가야 해요.
정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도윤의 결심을 알아차렸다. 그럼 적어도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도윤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 변호사님. 그들은 서둘러 차에 올랐다. 도윤은 지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제가 수민을 찾을 거예요. 그가 약속했다. 집에서 경찰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수민은 안전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차를 양평으로 몰았다. 그의 마음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상민 의원이 수민을 해치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그가 만약 수민을 해친다면 도윤은 그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 빨리 가세요. 그가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차는 서울을 빠져나와 양평으로 향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딸을 찾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그는 7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다. 이제 그녀를 다시 잃을 수는 없었다. 수민아 기다려. 그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아빠가 갈게. 양평으로 가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차 문을 초조하게 두드리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계속 확인했다. 정 변호사는 전화로 경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충분히 빨리 움직일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민 의원의 별장을 수색하려면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도윤은 분노에 찬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은 내 딸을 납치했어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법적으로는 그가 수민을 데려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정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냥 우리의 추측일 뿐이죠.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겠네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차는 마침내 양평의 한적한 도로에 들어섰다. 상민 의원의 별장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저기입니다. 도윤이 멀리 보이는 큰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별장 입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정문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다. 어떻게 들어갈 거죠? 정 변호사가 물었다. 도윤은 주변을 살폈다. 담장 뒤쪽으로 가봅시다. 취약한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별장 주변을 돌았다. 뒤쪽에는 담장이 약간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큰 나무가 담장 가까이에 서 있었다. 저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이 말했다. 정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불법 침입이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딸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 문제는 나중에 걱정하겠습니다. 그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 담장 위로 넘어갔다. 정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를 따라갔다. 별장 정원은 넓고 잘 관리되어 있었다. 그들은 숨어서 주변을 살폈다. 몇몇 경비원들이 집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 저기 봐요. 도윤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정원을 가로질러 집 뒤쪽으로 이동했다. 뒤뜰에는 서비스 입구가 있었고 몇몇 직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보였다. 저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이 말했다. 직원처럼 행동하면 돼요. 그들은 한 요리사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틈을 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주방은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 저녁 식사 준비에 집중하고 있어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쪽이에요. 도윤이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이동했다. 별장 내부는 고급스러웠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계단을 찾아 2층으로 올라갔다. 어느 방인지 어떻게 알죠? 정 변호사가 속삭였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불이 켜진 방부터 확인해 봅시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각 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한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수민의 목소리였다. 수민이야. 그가 작게 외쳤다. 그는 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수민아. 아빠야. 잠시 후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수민아. 아빠가 널 구하러 왔어. 문이 잠겨 있어요. 수민이 외쳤다. 도윤은 문을 살폈다. 그것은 튼튼해 보였지만
그는 어떻게든 열어야 했다. 뒤로 물러서 수민아, 그가 말했다. 아빠가 문을 열게. 도윤은 뒤로 물러선 뒤 온 힘을 다해 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어깨가 문에 부딪히며 강한 충격이 전해졌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정 변호사가 말했다. 도윤은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정 변호사도 함께 힘을 실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문이 열렸다. 수미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도윤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아빠. 그녀가 달려와 도윤의 품에 안겼다. 도윤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수민아. 이제 안전해. 아빠가 여기 있어. 저를 데려간 사람은 할아버지였어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기 싫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화를 냈어요. 도윤의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는 딸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이제 괜찮아, 수민아. 우리 집에 가자. 그때 방문이 갑자기 열렸다. 상민 의원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2명의 경비원이 있었다. 감동적인 재회군요. 상민 의원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강도윤 씨. 도윤은 수민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상민 의원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내 딸을 납치했어요. 경찰이 곧 여기 올 거예요. 상민 의원은 비웃었다. 경찰? 그들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 별장에 들어올 수 없어요. 당신은 내 사유지에 불법 침입했어요, 강도윤 씨. 오히려 당신이 체포될 수도 있어요. 저는 증인입니다, 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당신이 이수민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할 것입니다. 납치라니요? 상민 의원이 가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는 그저 제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법원은 저에게 면회 권한을 주었잖아요. 감독해 이루어져야 하는 면회예요, 도윤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허락 없이 데려갔어요. 상민 의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오해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강도윤 씨. 당신은 내 명예를 훼손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당신의 명예? 도윤이 비웃었다. 당신은 자신의 딸을 학대했어요. 당신에게는 명예 같은 건 없어요. 상민 의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 딸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서연이는 내 소유였어. 그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운명이었어. 하지만 당신이 그녀를 빼앗아갔어. 그의 분노에 찬 고백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때 방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모두 제자리에 서시오. 경찰관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뒤에는 지현이 서 있었다. 엄마, 수민이 외쳤다. 지현은 수민에게 달려가 안았다. 수민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저를 구해줬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박상민 의원, 당신은 미성년자 납치 혐의로 체포됩니다. 상민 의원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나는 그저 내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이요. 우리는 당신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녹음되었다는 거죠. 정 변호사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그는 상민 의원의 분노에 찬 고백을 녹음하고 있었다. 이건 불법이요. 상민 의원이 소리쳤다. 아니요, 범죄 현장에서의 녹음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특히 납치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는요. 경찰관들이 상민 의원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곧 체념한 듯 보였다. 이게 끝이 아니요. 그가 도윤을 노려보며 말했다. 난 돌아올 거요. 그리고 그때는 당신은 여전히 감옥에 있을 거예요. 도윤이 차갑게 말했다. 딸에 대한 학대, 손녀 납치,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한 협박까지. 당신은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될 거예요, 의원님. 경찰관들이 상민 의원을 데리고 나갔다. 도윤, 지현, 수민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어떻게 알고 여기 온 거예요? 도윤이 지현에게 물었다. 지현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전화로 양평의 별장에 대해 말했잖아요. 저는 바로 경찰에 알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장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직접 여기로 왔어요. 다행히 당신이 남긴 차를 발견해서 이곳을 찾을 수 있었어요. 도윤은 감사의 표정으로 지현을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해요.
엄마는 항상 대단해요. 수민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들은 마침내 가족으로서 재회했다. 그들은 경찰과 함께 별장을 떠났다. 상민 의원은 이미 경찰차에 태워져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지현이 정 변호사에게 물었다. 상민 의원은 여러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정 변호사가 설명했다. 납치, 학대,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요. 그의 정치 경력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이 마침내 정의를 얻게 되었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수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친 상태였지만 안전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고마워요. 그가 옆에 앉아있는 지현에게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현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도윤 씨.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해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아직 서로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더 깊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1년 후, 강남의 번화에 위치한 새로운 레스토랑 서연이 문을 열었다. 이 고급 한식당은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로 가득 찼다. 레스토랑의 주방장이자 주인인 김지현은 바쁘게 주방을 오가며 모든 요리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도윤은 레스토랑 한쪽에 마련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주말에 아내의 레스토랑에서 연주했다. 그의 회사는 여전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빠, 제가 연주해도 돼요? 수민이 그에게 달려왔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수민아. 오늘은 어떤 곡을 연주할 거니? 서연 엄마의 노래요. 수민이 대답했다. 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수민은 이제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녀를 서연 엄마라고 불렀다. 지현은 여전히 그냥 엄마였다. 수민은 피아노 앞에 앉아 천천히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1년 동안의 연습 끝에 그녀는 이제 꽤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었다. 도윤이 서연을 위해 작곡한 곡의 선율이 레스토랑 안에 퍼졌다. 지현이 주방에서 나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도윤은 그녀와 시선을 교환하며 웃었다. 처음에는 법적 보호를 위한 결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수민을 키우면서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6개월 전 그들은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에는 사랑으로 가득 찬 진정한 결혼이었다. 상민 의원은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었다. 그의 정치 경력은 완전히 끝났고 그가 저지른 범죄는 널리 알려졌다. 서연은 마침내 정의를 얻었다. 수민이 연주를 마치자 레스토랑의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일어나 인사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수민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고 그녀의 옆에는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정말 아름답게 연주했어요, 여성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재능이 있네요. 수민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여성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혹시 이 근처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전화할 곳도 없고 아이에게 뭔가 먹일 수 있을까 해서요. 수민은 여성과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저없이 자신의 작은 지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일주일 동안 모은 용돈이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민이 말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낼 수 있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착한 아이네요. 엄마가 슬퍼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수민이 설명했다. 그리고 당신은 슬퍼 보여요. 도윤과 지현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1년 전 바로 이런 순간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제 수민은 같은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도윤은 여성과 아이에게 다가갔다. 오늘 저녁 식사는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현도 다가와 그들을 테이블로 안내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어봤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 돕는 거예요. 그날 밤 도윤, 지현, 그리고 수민은
여성과 그녀의 아이를 도왔다. 그들은 식사를 대접하고 임시 숙소를 찾아주고 심지어 여성에게 레스토랑에서 일자리도 제안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민이 물었다. 오늘 제가 한 일이 맞았어요. 도윤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수민아. 네가 한 일은 정말 훌륭했어. 너는 다른 사람을 도왔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서연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수민이 물었다. 지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수민아. 서연 엄마는 지금 하늘에서 너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수민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2명의 엄마와 1명의 아빠가 있어서 정말 행운이에요. 도윤과 지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은 함께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수민에게 사랑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었다. 우리가 행운아야, 수민아, 도윤이 말했다. 우리에게 너가 있어서.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특별히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것은 서연이 자신의 가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 소녀의 단순한 친절의 행동은 깨진 가족을 치유하고 새로운 사랑을 탄생시키고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선함과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FIM Day Historia. 여러분, 이강수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친절의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친절임을 기억하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